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 마지막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내 이 책 읽으면서 뭐 전체적인 소감이라고 할까? 이내가 그동안 뭐 다른 책도 뭐 이렇게 많이 읽었을 텐데 이 책에 대해서 짧게 평을 한다라면 어땠어? 이는 이 책 읽기가? 네. 음, 책은 우선 음,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음. 조금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두 가지겠네. 첫 번째, 재밌었다.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요소가 재미있었다고 생각해? 뭐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야? 스토리가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 스토리 어떤 부분? 스토리 뭐 자전거 여행을 간다. 뭐 음, 스토리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재밌었는데 여기에서 음, 호진이가 이름이 호진이가 음, 엄마 아빠를 거의 돌보잖아요. 음, 근데 저는 약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 살 정도만 많은데, 음, 한 살 정도만 많은데 그렇게 엄마 아빠를 그냥 챙긴다는 게 뭔가 음. 신기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 자전거 여행이라는 그 소재 그 자체가 재밌는 거야? 아니면 지금 오히려 이내가 이해 안 됐던 그 부분들? 부모님이 애를 챙겨야 되는데 애가 부모님을 챙겨? 그 상황이 이해 안 되고 낯설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서 재밌는 거야? 아니면 자전거 여행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 자체가 재밌는 거야? 어떤 것 같아, 이네?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더 크긴 했어요. 음, 그러면 약간 재밌는 건 그 여행 엄마가, 자체가 재밌는 거고, 엄마랑 아빠가 너무 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약간 이 돈 이야기 없다고 나오는 엄마 해서 아빠가 아이들 무슨 자신 거야? 돈 내면서 이렇게 어, 하잖아요. 어, 자신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막 엄마 음, 아빠가 콜라 사달라, 커피 사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음, 게 약간 삐진 느낌으로 좀 많이 음, 그래서, 음, 허진이가 약간 어른스럽고 약간 힘들 음, 것 같아, 근데. 음. 그럼 이내가 생각하기에 이 캐릭터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캐릭터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죠. 있긴 있지만,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내는 내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해? 저는 이럴 일이, 물론 없겠지. 없겠는데 가정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자전거 여행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 자체를 떠나지 않는다. 자, 이 책에서는 지금 좀 이렇게 어쨌든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음, 어떤 사연이 있는 거야? 이내가 파악하기로 이끄는. 어, 제가, 제가 음. 화학, 화학은 한 번만 더 얘기해 어, 주세요. 이내가 파악한 바로는 도대체 이 주인공,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돌보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가 도대체 왜 있는가? 이 책 안에서 어떤 스토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 뭐, 아이가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음, 보통은 엄마 아빠 돈 계산하고 아이가 뭐 사달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여기서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먹고 싶다. 그런데 아이는 오히려 아이가 돈 계산하고 돈 없어서 볶음밥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스탠리. 왜? 왜냐면 왜 그러냐고. 지금 그 상황이 도대체 왜 우리가 벌어졌 조건을 걸고 자전거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모든 일을 맡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건을 걸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주인공은 왜 조건을 건 거야? 왜냐면 무슨 일 있어도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인공은 그냥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건을 건 거라고? 자전거 여행 약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약간 음, 직전인데 음, 그러니까
맞아. 이혼, 음, 이혼 직전이니까 음, 좀, 그런데 이혼 직전이라서 음, 이혼을 하지 않게 최대한 좀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가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이혼 거의 하기 전에라도 가족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음. 이렇게 가족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이 2탄인 거 알아? 네, 2탄. 그러면 2탄이라는 이라고 뜻은, 밑에 써져 있었어요. 2탄이라는 뜻은 결국 뭐도 있다는 거야. 일도 있다는 뜻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의 스토리로 혹시 짐작할 수 있어, 이내가? 읽었어, 혹시? 아니면 안 봤어? 못 봤어요. 일권 안 봤지. 그러면 지금 이권만 읽고 일권의 스토리를 한번, 일권이 어떤 상황, 어떤 스토리일 거라고 혹시 짐작이 돼? 저는 음, 약간 1에서 엄마 아빠가, 음, 음, 사실 여기, 저는 사실 여기 앞쪽에 호지딘 왜 부산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까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음. 여기에서 조금 내용을 봐서 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조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뭐야, 이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이겨보라고. 일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겨보라고. 1회 내용에서 음, 호진이는 몇 년 동안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마침내 이혼을 하자라고 결정이 나서 음, 집에서 나왔대요. 가출을 했대요. 그렇지. 그 뒤로 삼촌이 자전거 여행 기획사여서 음, 찾아갔다가 음,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음, 전국 일주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11박 12일에 뭐 자전거 여행을 한 후, 음, 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집 상태가 이렇게 거의 끝나가는 그 상태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는데, 음, 이렇게 자전거 여행에서 음, 이렇게 길을 올라갈 땐 지옥이지만 내려갈 땐 천국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음. 이렇게 온 가족이 오르막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거 가족과 함께 자전거 여행 떠나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어쨌든 좀 다른 얘기 먼저 좀 하자면 조금 아까 그 오를 때는 지옥이고 내려올 때는 천국이라는 말이 그게 이해가 가? 이네? 이네 자전거 타? 아, 저 자전거 타죠.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어, 오르막길 갈 때는 진짜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진짜 거의 다 무서워요. 음, 약간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오르막길 가는 동안에도 음. 아니면 내리막길 내려갈 때 무섭다는 거 아니면 오르막길 오르는 동안에도 올라갈 때 약간 뒤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약간. 그래. 그런데도 자전거 잘 타? 그럴 때는 약간 난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계속 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책에서는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혹시 이내의 지금 현재 인생을 놓고 보면 오르막길이야, 뭐 내리막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야? 저는 아직은 평탄한 길 같아요. 평탄한 길, 그 네. 오르막길을 올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른 적 있죠. 아니면 지금이 오르막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시기가 오르막길의 시기일 거라고 생각. 어떤 오르막길? 지금은? 저는 학교, 그, 이거, 이렇게 전학을 오고 음, 나서부터 음, 학교가 새로 지어졌으니까 전학을 왔는데, 음, 너무 전학 오고 나니까 음, 엄마가 약간 여러 가지 공부하자고 그래서 여러 음, 가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음. 힘들더라고요. 어, 학교에서는 좀 쉬자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그게 그 학교 차이야 아니면 어, 이내가 나이를 먹은 거야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뭐 학원도 다니고, 아, 근데 그게 전학하고 이렇게 맞물린 거야? 아니면 그 학교 전 학교 분위기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학교로 왔던 이 학교가 막 공부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여가지고 막 아니, 그런 거. 아니, 어. 이 학교는 훨씬 더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아, 정말? 근데 네. 니네가 이제 그럼 나이를 먹었구나. 공부해야 될 나이. 그 아, 전까지는 그래서 학원 다니거나 집에서 공부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쓴맛을 조금씩 보고 시작하는 그런 때야. 지금 니네가 파악하기에. 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장대로 하면 그럼 내리막길도 앞으로 있겠네. 어. 내리막길겠죠? 그럼 내리막길은 어떤 길인 거야, 그러면? 니네가 저, 예상하기에. 어. 약간, 만약 제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수능 같은 것도 많고 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수능 같은 거를 좀 관찰을 하거나, 음, 이 수능을 다 하면, 음. 그, 좀,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수능 하기 보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치, 그치, 대학교 그치. 들어가고 음, 노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음, 대학교 가고 그때쯤이 조금 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약간. 니네가 지금 예상한 바로는 어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 시기가 이제 막 그 공부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계속 오르막길, 공부라는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수능 보고 대학 가고 그러면 그나마 좀 공부라는 오르막길을 끝나고 좀 이렇게 편해지겠다. 그때는 좀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이내는 예상하고 있는 거구나. 음. 맞아.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들이 공감이 갔겠네. 그러면 이 친구의, 이 책 주인공의 오르막길은 뭐야? 그러면? 인생의 오르막길은. 어, 제가 하는 거는, 음, 이 친구는 지금 지금이 막 오르막길 끝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끝부분에선 결국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아, 이, 그렇지. 끝부분에 가서는 그런 느낌인데, 요 앞에 이야기 흐르는 과정에서 보면. 그 아까 너 조금 아까 인생의 오르막길 어쩌고 얘기했던 그 자전거 오르막길, 내가 지금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거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의 이유는 뭐냐고. 핵심적인 이유.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가장 큰 고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음.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는 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가정의 어떤 그런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 그게 네. 이제 이 친구에게는 그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제안을 하는 거지. 자전거 여행 서울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자전거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뭘 기대했던 거야? 이 친구가 생각한 뭐라 그래, 플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뭐였던 거야, 이 친구는. 주인공은. 이 친구는 약간 자전거를 여행을 하면서 음, 함께 마음이 모이면서 이거 음. 이혼을 안 하겠다고 결정이 나는 거를 목표로 이 여행을 시작을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 맞아. 바로 그거였지. 왜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자신이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음,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함께 힘든 것도 겪고, 뭐 좋은 것도 겪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음, 알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보면 이 아이가 자전거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 갈등도 하지만 그런 그 힘든 것들을 같이 이겨내는 그런 경험 속에서 서로 그 끈끈한 정 이런 네. 것들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함께 겪고 나면 그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거다. 더 좋은 관계가 생겨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제안을 한 거지. 그 제안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반응은 어땠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처음엔 시큰둥했죠. 왜? 어, 시큰둥한 이유는 왜 시큰둥한 거야? 왜 돈도 시큰둥? 별로 없고.
힘들고, 안 그래도 음, 가족 관계도 안 좋아서, 그런데 약간 아빠로서는 엄마랑 여행하기 힘들고, 엄마는 아빠랑 여행하는 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이내가 아주 잘 얘기했네. 일단은 이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잖아, 일단 이미. 네. 이 엄마 아빠가 다. 그다음에 음, 지금 말한 대로 서로 좀 좋아하는 사이도 아닌데 빨리 헤어지고 싶은데 근데 네. 같이 가자? 그것도 너무 싫은 거지.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결국 내세운 조건은 뭐였던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음, 이거, 이, 이 애가 음, 한다는, 이렇게 약간 모든 일을 관리하고 약간 돈을 낸다. 한다는 음. 그런 조건을 한 건가요? 그렇지. 그럼 그 엄마 아빠의 의도는 뭐였을까? 엄마 아빠의 의도는 약간 책임감을 키워주려고. 아, 책임감을 키워주려고 교육적인 그 목표를 이룬 거야. 너가 이렇게 한번 리더가 되어서 모든 걸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 아들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 이내가 네, 하기에는. 네. 선생님 좀 다른데. 선생님 생각에는 음. 에라, 그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아, 아들이 막 하자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는 그는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걸면 아들이 알아서 중간에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포기할 거라고. 네. 어? 네가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야. 근데 뭐 이내의 이야기도 뭐 가능성이 있지. 엄마 아빠로서 근데 엄마 음, 아빠로서는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겠지만, 음, 지금 가정이 거의 끝나는, 조각나는 그런 상태니까 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뭐 하려고 의욕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내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책임하게. 뭐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는데 만약에 이내가 지금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하고는 좀 모순적인 게 발생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내가 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만약 선생님처럼 얘기한다면 아까 이내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엄마 아빠가 사실은 이렇게 무책임한 거지. 문제가 네, 있는 거지. 네. 어때? 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내는 어떻게 평가해?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아이가 있는데 약간 가정폭력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가벼운 가정폭력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아, 이것도 가정 폭력에 해당된다? 왜? 아니 약간 심각한 건 아니고 음, 근데 약간 방치 그런 것 음. 같아요. 아, 거기다가 그리고 이 뒷부분쯤에 음, 잘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 엄마랑 아빠가 집을 나가잖아요. 물론 음, 그 정도밖에 안 나가지만 음. 그런 것도 약간 방치 약간 그런 거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지. 무책임하고. 실제로 이게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 폭력, 주먹을 써서 도구를 써서 때리는 것도 물리적 폭력이지만 정서적 폭력이라는 거 있는 거 알아 혹시? 들어봤어? 네, 어, 그렇어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 폭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이내는 뭐 수준 낮은 폭력, 약한 폭력이라고 어떻게 표현했던 것들인데 분명히 그런 점에서 이제 폭력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이른바 이혼이라는 그 이슈가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이내가 보기에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이내 입장인 것 같아. 지금 이내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은 이혼이라는 거는 각 개인의 권리다. 내가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본이 좋지 않더라. 함께 살면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 헤어지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그 개개인의 권리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거든. 게다가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을 하잖아. 어? 그럼 과연 그 자녀를 두고 이혼한 사람들은 이내가 말한 대로 무책임하고 자녀에게 정서 폭력을 가하는.
나쁜 부모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자녀가 있다라면 자신이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 이전에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권리로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내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이내는 뭐라고 어떤 게 주장? 저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서, 음, 이건 약간, 예를 들은 예인데, 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약간 아이한테 폭력을 가해요. 음, 엄마가 그걸 아는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약간 음, 무서워서. 음, 그래서 약간 엄마랑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음, 약간 자신이 아이를 데려간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둘 다 약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약간 엄마 아빠가 분리 조치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그건.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이내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의 판단의 중심에는 자녀를 그 위한 일인가 위하지 않은 일인 건가가 중심이 된다는 거야. 이내의 주장은. 네, 이렇게 자녀가 자녀가 어, 있다면, 음, 아이가 있다면, 음, 좀, 아이한테도 큰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우울증? 그런 것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좀,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고 약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내의 어떤 그런 생각이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전통적으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뭐 희생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사랑으로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아. 네. 그 이유들이 자녀에게 충격을 줄까 봐. 또, 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이른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음, 그 아버지하고만 잘하는 또는 어머니하고만 잘하는 그런 가정, 편부, 편모라고 그러는데, 편부, 네. 편모 가정에 대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 그 아이의 그 정서 발달에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앞두고 서로 이제 그 상대방 부모한테 인사를 가거든. 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저는 어머니하고만 살았어요. 또는 저는 아버지하고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감점 또는 결혼 반대 이유가 되기도 했어. 과거에. 아,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점을 받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런 네. 식으로 과거에는 참고 살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이유로. 음, 근데 최근의 흐름, 최근의 흐름은 자녀와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내가 어머니이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내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사람, 부인과 또는 부인이 남편과 맞지 않으면 굳이 그 뭐야 결혼 생활을 계속 해갈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 네. 그리고 거기에 예전만큼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1번, 1순위라던가 중요한 순위에서 벗어난 거야.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시대 상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내는 그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저는 약간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조금 음, 약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음, 여기에서 하루 다시 생각을 했다고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는 사실 다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음. 너무 약간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책에서의 그 결론은 이혼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의 어떤 그런 보통의 부부인 상태도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약간 아, 애매한 상태이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어떻게 합의가 된 거야, 마지막에 보면. 근데 저는 사실 음. 나중에 또 싸우고 약간 결국은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현실적으로. 이 책을 보면,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 아, 그렇구나. 서로 생각했다고 음, 이렇게 또 의견을 바꿔서 지금은 뭐 하하고 하지만 음, 근데 음, 아우 하지만 이런 그 그렇지만 이렇게 또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라서 음, 이렇게 안 받을 수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도 뭐 아이도 생각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음,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한 다음에 좀 오래 생각한 다음에 음. 이렇게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 우리가 165쪽 잠깐, 책 있어? 있네? 갖고 있지? 네, 아, 165쪽 잠깐 봐볼까? 네, 네, 몇 쪽? 165쪽. 5쪽. 165쪽, 네, 자, 밑에 넷째 줄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가족, 자전거 여행하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어. 계속. 계속요. 음, 나는 그 결정이 뭔지 이미 알고 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걸 듣고 싶지 않아서 집에 오지 않으려고 한 건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일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한번 들어봐라. 우리 이대로 계속 여행을 계속하면 어떨까? 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다. 아빠가 재빨리 덧붙였다. 진짜로 다시 자전거 여행을 하자는 건 아니야. 당분간은 자전거 쳐다보기도 싫다. 그 말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뜻이야. 엄마가 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미있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행을 가지는 않지만 여행하듯이 산다? 침대를 없애고 침낭에서 잠자는 건가? 엄마가 말했다. 맞아, 예전처럼 살면 우린 더 이상 못 버텨. 마지막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거라면 나도 찬성이야. 어쨌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다. 다시 시작이라는 거다. 학원에선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한 번 더가 이렇게 좋은 말인 줄 몰랐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거듭 확인을 했다. 헤어지지 않는 거지? 같이 사는 거지? 엄마, 아빠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 그렇지. 아, 지금 니네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내는 좀 너무 쉽게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단단하지 못하다. 어? 네. 곧 깨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했다는 얘기지. 근데 과연 어, 이게 쉽게 결정한 걸까?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네. 어, 이 부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바로 헤어질 것처럼 여겼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 왜 다시 한번 여행하듯이 살아보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혹시 이내는 지금 쉽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내가 한번 그 다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다른, 다른 입장인 사람, 음, 저는, 음. 당연히 바로 이혼하려고 했던 엄마 아빠가 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변화했거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내는 그냥 하루 만에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약한 결정이라고 그랬어. 단단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그랬어. 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맞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이게 그냥 약한 결정은 아닐 거다라고 선생님은 주장하고 싶거든. 약한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아니면 왜 갑자기 이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혼을 유보하는 걸로 미룬.
이 엄마 아빠의 심리의 변화의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원인이. 원인을 뭐로 생각 찾아볼 수 있겠냐는 얘기지. 그 하루만이라도 그런 거를 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 뜻이죠. 음. 자, 선생님은 그 여름날 동안에 자전거 여행, 이 네. 아들이 기획한 그 자전거 여행이 혹시 이런 생각의 변화를 끌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당초의 의도, 이 네. 주인공이 당초에 엄마 아빠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한 거잖아. 네. 근데 그 제안을 한 거고 그 실행이 된 거고. 네. 근데 그 실행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다고 쌤 생각하거든. 네. 그렇다면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한 게 이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 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기보다는 이 주인공이 기획한 이 자전거 여행 기간의 결과물이 네.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얘는. 죄송하면 저 잠깐만 어디 좀 그래. 갔다 와. 어, 됐어? 네. 어. 자, 책 149쪽, 149쪽 봐볼까? 149쪽. 149쪽, 그렇지, 149쪽. 어디서, 149쪽과 150쪽을 니네가 그냥 빠르게 그냥 그 소리 내서 읽지 말고 그냥 한번 속으로 한번 쭉 읽어. 149쪽과 150쪽. 음, 읽어봤어요. 음. 왜 쌤이 이 장면 읽어보라고 했을까? 음, 글쎄요. 음. 그 자전거 여행에서 엄마 아빠가 누굴 만난 거야, 지금? 엄마, 엄마가 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음. 그 장면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울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음. 약간 엄마 아빠가 약간 서로 감정의 기복?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고, 음. 서로 약간 감정을 이해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음. 지금 아빠는 하늘만 노려보고 있다고 여기 다음 장에 앞부분에 써져 있는데, 음. 이렇게 서로 화해는 하고 싶지만, 음.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이네? 음,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들어봤어요. 뜻이 혹시 알아? 그, 잘, 그거 뜻은 음. 잘 모르겠어요. 가랑비가 아주 약하게 내린 비거든? 네, 아주 약하게 내린 비, 막 소나기나 막 폭우가 내리면 우리가 옷이 금방 젖잖아. 네, 근데 가랑비,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면 우리가 때로는 뭐야? 우산 별로 비 안 와. 우산 안 써도 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기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약한 비도 오래 맞으면
옷이 네, 젖거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내가 말한 요 장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를 챙기는 그런 따스한 장면을 보면서 이 엄마가 불현듯 과거에 사실은 지금은 이혼, 서로 미우니까 이혼하려고 그러지만 이 부부가 결혼했다는 것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는 표현을 쓰거든. 네. 혹시 그런 표현 들어봤어?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아, 네,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팥뿌리 혹시 본 적 있어? 팥뿌리. 아니요. 대파의 뿌리 보면 하얀색이야. 네, 그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된다는 얘기는 이 검은 머리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잖아. 네,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이라는 표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사랑했고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것들이 떠올랐던 거지. 음, 그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가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전에 또 몇 쪽 보면 되냐면 132쪽 보겠습니다. 백, 132쪽. 잠깐만요. 132쪽, 쪽. 네. 거기 한번 또 쓱 읽어봐. 네. 자, 130쪽은 쌤이 왜 읽으라고 했을까?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음, 여러 여러 가지 생각에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아빠가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면 엄마 할머니를 좋아 할머니가 아니 아빠가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음,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엄마의 어머니니까 음, 이혼을 하고 나면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애매하니까, 음.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 음, 지금 이래가 표현을 잘했지. 근데 만약 그냥 그 사실은 아빠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은 원래 남이었잖아, 남. 음, 남인데 누굴 통해서 자기 부인 남, 엄마를 통해서 이제는 그 장인 장모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내 아버지를 네, 보고 뭐 무슨 서방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김서방, 이서방 뭐죠? 정서방이겠네. 정서방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지만 또는 뭐야 또 다른 자식, 또 다른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사위인 동시에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또 이내 아버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실은 친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야 원래 엄마 아빠지만 네, 피를 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또 다른 부모님으로 생각하거든. 네, 근데 그거는 피로 이어진 혈연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네,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외할머니가 장모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네, 그 관계는 또 좋은 거야. 네, 근데 아내하고 헤어지게 되면 지금 이래가 말한 대로 그 관계도 자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 왜냐면 그 장모님은 지금 이 부부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들이 헤어지게 되면
결국 장모님이 마음 아파할 거 아니에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여행길에 만났던 또 다른 뭐 이런 일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부부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주인공의 바람. 주인공이 그 뜻이 이 엄마 아빠에게 이 여행 기간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우리 아이가 오죽했으면 이런 여행을 기획했을까.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아까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을 자기가 처음부터 준비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걸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대견해진 성숙해진 그런 그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에 대해 이 아들을 이 부모가 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네, 응원하고 싶은 마음 네, 이런 마음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이 부부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결론을 끌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 우리가 지금 독서 토의라는 이유가 이내는 어, 계속 싸우다가 네, 갑자기 하루 고민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계속 살기로 했다. 헤어지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 작가가 이 책을 쓴 작가라던가 아니면 이 책의 그 부모가 너무 성급한 그런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결정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한 거고. 네, 반면 선생님은 아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 엄마의 마음이 변화한 거다라고 추론을 한 거고 음,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지금 얘기를 해봤잖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가는지 아니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게 우리가 바로 독서 토의를 하는 이유라는 거지. 음, 그래서 꼭 뭐 선생님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내가 이야기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사실 이내가 이 책을 이렇게 읽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사실은 별로. 음, 근데 어쨌든 계속 뭘 선생님이 물어보고 뭐 하고 하니까 이내가 계속 뭘 생각해보고 막 대답을 해야 되잖아. 음, 이런 과정에서 이내의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는 행위가 눈으로 이렇게 책을 잘 보는 게 일단 독서야. 그게 맞아. 네, 근데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뭐 이야기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독서의 행위라는 거예요. 네, 이 책을 더 깊이 있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책 48쪽 잠깐 보겠습니다. 48쪽 네. 아, 혼자서 읽어요? 밑에서 일곱째 줄. 이번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뒤쪽 기어를. 나는 뒤쪽 기어를 가장 크게 맞추고 속도를 낮췄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리지 말고 자전거 위에서 버텨야 한다. 나보다 빠른 사람을 보고 보면 포기하고 싶어지니까 내 앞길만 보면 된다. 느려도 좋으니 끝까지 가면 된다. 자, 처음엔 경사,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네. 자, 요 부분을 쌤이 지금 함께 익적한 이유는 아까 이내가 인생길이, 인생길도 자전거 타는 거가 마찬가지다 면서 오르막과 내리막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 이내는 이제 막 이내가 인생의 오르막길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네. 인생의 오르막길을 어떻게 인내가 거쳐야 되는지 혹시 이 읽은 구절을 통해서 어떤 그 힌트, 영감 뭐 이런 걸 얻은 게 있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눈길이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에 가라.
어때? 음, 동의가 돼? 아니면 별로야? 저는 어, 동의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내리지 말고 버텨야 한다. 네.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일지 말고 버텨야 된다는 거는, 음, 내가 공부를 계속 하다, 내가 진짜 어, 이거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뭐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렇지. 공부 계속 하다 보면 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 때려치고 싶어 뭐 그런 순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네, 근데 그 순간을 내리지 말고 계속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내 앞길만 보면 된다가 아까 얘네가 그 해석했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다른 네. 사람 뭐 다른 애는 뭐 몇 점 맞았대 다른 애는 뭘 벌써 했대가 아니라 이내는 그 이내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면 된다는 거고 느려도 좋으니 끝까지 가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이내가 목표한 부분들에 대해서 느려도 좋으니 끝까지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말에 대해서 이내가 공감하고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것과 뭐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거에 네. 대해서 이내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만약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비판한다, 삐딱하게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음,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음, 있죠. 어떻게? 다르게, 음. 다르게 산다고요? 아니. 이거를 이내처럼 긍정적으로 그래 공감하면서 볼 수 있지만 삐딱하게 아니야 이러지 않아. 틀렸어 네, 이건 틀렸어. 하고 네.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이건 틀렸어. 아, 그러면, 음. 물론 각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어떻게 어떤 방안이 또 있냐고.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건널 때 내리지 말고 버티는 거. 그다음에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 얘기했거든. 그 네. 오르막길을 가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 아니죠. 어떤 방법이냐고. 잠시 쉬어서 갈 수 있죠. 그치? 잠시 쉬었다 가자. 괜히 힘든데 계속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리석은 거다. 쉬었다가 힘을 비축해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방법도 있어. 또, 또, 저기 주변 소리는 조금, 응? 어, 음, 또, 이렇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약간, 자전거 돼서 끌고 갈 수도 있어. 네. 심지어는 뭐야? 다른 차 불러가지고 다른 차들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밀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 네. 이렇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공부도 보면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럼 때로는 뭐야? 나 공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공부 포기하고 다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응, 해결됐어? 네. 갑자기 얘네가 선생님 집구경 시켜주나 했어. 자, 선생님 112동 사는 거 알아? 얘네야? 여기 그 사월동이요? 어, 아, 그래요? 112동 살아. 제일 꼭대기. 112동이 제일 그 위에 있어, 위에. 아,
그 쌤 집에서 그 막 옛날에 그 뭐지 편의점 일게이트 있는 편의점 쪽 가려면 너무 멀었어. 근데 아, 요즘 일게이트 편의점이 생겨서 기뻐. 아, 네, 맞아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비판, 다른 시각을 갖고 꼭 그런 길밖에 없을까?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라고 비판적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도 또 책을 읽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이내가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지. 자, 음, 오늘 불량한 자전거의 2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생님은 이내가 이야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첫 어, 시간에는 뭐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했고 아유 이내하고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뭔 얘기를 갖고 하느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내가 이렇게 수업에 아주 열심히 잘 참여해주고 또 보니까 책도 아주 잘 읽은 상태로 참여해줘가지고 특별히 별 문제 없이 수업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내